축구 역사상 가장 우아했던 맹수. 지단과 플라티니를 잇는 프랑스의 왕? 1,500억 원의 사나이. 이 모든 화려한 수식어의 주인공인 폴 포그바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천재의 비극적인 연대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고 못 차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오만과 주변의 배신, 그리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천재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을 압도하는 재능? 바로 폴 포그바가 그랬습니다. 그는 190cm가 넘는 거구에도 불구하고 마치 발레리나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공을 잡으면 경기장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유벤투스 시절 그는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2018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그가 터뜨린 중거리 슛은 전 세계를 발 아래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가 펠레나 마라도나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금이 환영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퍼거슨의 유산이자 잃어버린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그에게 분노한 지점은 단순히 축구를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대하는 그의 가벼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팀은 역사상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6-2-7-2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는 라커룸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실점을 내준 날에도 그의 헤어스타일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독설가 조제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무리뉴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포그바의 재능 뒤에 숨겨진 오만함을 말입니다. 훈련장에서 두 사람의 기싸움은 살벌했습니다. 무리뉴는 포그바의 부주장 자격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너는 주장의 자격이 없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그바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련장에서 감독을 노려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구단은 스타 선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리뉴가 경질되고 포그바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탄생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천재는 더욱 나태해졌습니다. 수비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을 뺏기면 쫓아가서 다시 뺏어오는 투지 대신 심판을 보며 팔을 벌리고 짜증을 냈습니다. 맨유의 전설적인 선배들은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라운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포그바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함정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친구들은 그를 파리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로 유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복면을 쓴 무장괴한 두 명이 M16 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화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그바에게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1,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기가 찼습니다. 내가 슈퍼스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우리는 너를 눈에 보이지 않게 경호해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포그바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으려 했지만 한도가 초과되어 실패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각서에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 날 밝혀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소꿉친구들이 모두 한패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범죄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 자신의 친형 마티아스 포그바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은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내 동생이 축구계의 거물이 되었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핑계로 범죄 조직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형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형 마티아스는 감옥에 갔고 포그바는 마음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포그바의 멘탈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멍한 표정을 짓거나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남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조차 무서웠을 것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음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구단의 의료진이나 코치진을 불신하고 외부에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주술사 스캔들로 이어졌습니다. 형의 폭로에 따르면 포그바는 수천만 원을 들여 아프리카 주술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가대표 동료인 킬리안 음바페에게 부상의 저주를 걸어달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오. 같은 팀 동료가 나를 해치기 위해 흑마술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팀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말입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그바는 부상을 막기 위한 기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그는 동료들에게 기피 대상 1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타격이 가해집니다. 바로 도핑 사건입니다. 유벤투스로 복귀한 그는 잦은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빨리 낫고 싶다는 조급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는 구단 의료진과 상의 없이 미국에서 친구가 추천해준 영양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지 약물입니다.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는 억울해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연봉을 수백억씩 받는 프로 선수가 성분표조차 확인하지 않고 약을 먹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4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선수 생명을 끊어버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최근 항소를 통해 징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포그바는 약쟁이이자 범죄 연루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입니다. 호날두나 메시 같은 선수들이 십수년간 정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축구 외적인 모든 변수를 차단합니다. 가족조차도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포그바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친구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머리들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아부를 떨며 다가오는 측근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헝그리 정신의 부재입니다.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20살 초반에 연봉 수백억을 받고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목표를 잃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축구장이 아닌 SNS와 파티장을 찾았습니다. 재능은 신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노력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포그바는 신의 선물을 받고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징계가 완화되었고 수많은 루머 끝에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리그앙 AS 모나코와 렌의 경기였습니다. 1년이 넘는 공백기를 깨고 그가 다시 그라운드를 밟은 시간은 후반 85분. 경기가 끝나기 고작 5분 전이었습니다. 당시 팀은 0대4로 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참혹한 복귀전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포그바에게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났고 그가 무언가를 뒤집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독은 그에게 부담 없이 잔디를 밟아보라는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포그바가 보여준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총 15번의 패스를 시도해 14번을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 93%. 여기에 볼 경합 승리까지 기록하며 18번이나 공을 터치했습니다. 쫓기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여유로운 볼 터치와 시야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감각을 잃었을 것이라 조롱했지만 그는 보란듯이 증명했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을 말입니다. 0대4의 패배 속에서도 그는 가장 안정적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은 몰락한 선수의 초라한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맹수가 다시 사냥을 나가기 전 가볍게 몸을 푸는 워밍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작 3경기를 뛰었을 뿐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축구화를 신었고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여전히 우아하다는 사실입니다. 도핑과 배신, 그리고 가족사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은 그가 이제는 오직 축구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그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닥을 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명예를 잃고 추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복귀가 화려한 왕의 귀환이 될지 아니면 평범한 선수의 마지막 불꽃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다시 시작할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0대 4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패스를 뿌리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은 그의 두 번째 축구 인생을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